쌀쌀한 가을바람이 볼을 스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한다고 해야겠네요.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제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정신을 차렸거든요. 지금 몇 시지? 시계를 봐도 숫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11시? 아니면 7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기가 내 집 맞나? 분명히 4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마치 처음 와보는 곳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엉망이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어제 뭘 했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그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치매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무서웠어요. 젊은 시절부터 워낙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거든요.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하나씩 건물을 사들이며 오늘날의 재산을 만든 것도 모두 제 머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2살에 남편을 잃고 어린 딸 하나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반찬 만들고, 낮에는 가게 보고, 밤에는 장부 정리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하나씩 건물을 사들였는데, 하지만 그 기억들마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왜 끌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 내 손에 있지? 하지만 놓을 수도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대구 동성로 한복판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못했고 머리도 엉망이었으니까요. 며칠 씻지 못한 듯한 노인 냄새까지 났을 겁니다. 어떤 젊은 사람은 대놓고 코를 막고 지나가더라고요. 저 할머니 왜 저래? 냄새 좀 나는데. 그런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답답할 뿐이었어요.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집은 어디지? 같은 질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2살의 몸이 감당하기엔 너무 오래 헤맸거든요. 목도 바싹 말랐고 배도 고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돈 한 푼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갑에 카드도 있고 현금도 넉넉히 들어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큰 유리창에 뭔가 글씨가 써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저기가 뭐 하는 곳이었지? 희미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다가가서 보니 은행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맞다, 은행이야. 거기 가면 뭔가 해결될 거야.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 어딘가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발걸음을 재촉해서 은행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수레 바퀴 소리가 달그락거리며 아스팔트를 굴러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자식에게 저런 할머니 같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들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뭐라고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 차갑게 불어왔어요. 얇은 옷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은행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따뜻해 보이는 실내가 보였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따뜻할 거야. 그리고 뭔가 기억날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안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수모를 당하게 될 줄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동안 추위에 떨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쳐다보는 정도였는데 점점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좀 봐.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어요. 왜 다들 저렇게 쳐다보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인지, 며칠 씻지 못한 듯한 노인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전혀 몰랐거든요.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돌아다니느라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창구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젊은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에서 뚜렷한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정말 급해서요.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여직원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는 고객 전용 화장실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잠깐만요. 저도 여기 고객인 것 같은데요. 희미한 기억 속에서 뭔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 은행 분명히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고객이시라고요? 여직원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고 계신데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번엔 대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여기는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왜 은행에 들어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냄새가 심하네. 아이들도 있는데. 그 말들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제발요, 화장실 한 번만 써도 안 될까요? 애원하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은 이미 다른 직원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저분 좀 내보내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남자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됩니다.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세요. 잠깐만요. 저 정말 여기 고객이에요. 뭔가 기억이. 말을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아 끌었거든요. 할머니, 제발 조용히 나가세요. 더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빨리 내보내세요. 진짜 민폐네.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발요, 저 정말. 할머니, 그만하세요. 경비원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화살촉처럼 날카로웠어요.
경비원에게 이끌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턱이 높았는데 발이 걸려서 비틀거렸어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야.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왜 저렇게 돼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어요. 아까 저를 쫓아낸 여직원은 벌써 다른 고객에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밝고 친절한 미소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나도 같은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어요. 보도블록 위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엉덩이가 차가운 바닥에 닿아 시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옷깃을 여미려고 했는데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이것도 고장났네.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기억도 모든 게 망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은행, 분명히. 하지만 그 기억은 금세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천천히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 뭔가 기억날 거야. 그런 희망을 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북대 앞을 지나면서 익숙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기 김밥집, 저기는 문구점. 하나씩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로 상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건물, 내 건물 아니야? 급하게 다가가서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옷가게, 음식점, 학원 모두 제가 임대를 주고 있는 상가들이었어요. 맞다. 나는 김영숙이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기억이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나는 이 거리의 건물주야. 22살에 남편을 잃고 어린 딸 하나 키우며 시작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전통시장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나물도 기르고 김치도 담그고 밑반찬도 만들었던 시절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가게도 조금씩 커졌어요.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았습니다. 딸 수진이 학용품 하나 사달라고 할 때도 꾹 참게 했어요. 엄마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어.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첫 번째 건물을 샀던 날을 기억해요. 작은 2층 건물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부동산이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건물주구나. 그 후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을 또 모아서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사들였어요. 반찬 가게는 딸에게 맡기고 저는 부동산 관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동성로 일대 건물들을 하나씩 그렇게 쌓아온 재산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건물만 해도 20채가 넘고 은행 예금도, 은행 예금?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방금 전 은행에서 당한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화장실 한번 쓰겠다고 했는데 쫓겨났던 일이요. 며칠 씻지 못한 듯한 노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했던 일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95억. 내가 그 은행에 95억을 맡겨뒀어.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95억 원을 예금한 고객을, 동성로 일대 다수 건물의 소유주를 그렇게 무시했다니요. 25개 임대료 통장도 모두 그 은행에.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수억 원인데 그 돈을 모두 그 은행에 맡겨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를 그렇게 대했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절대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울을 봤어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털처럼 헝클어져 있고 옷은 얼룩투성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도 심했을 거예요. 그래,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렇게 봤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건 적건, 깨끗하건 더럽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전화기를 들고 딸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어디 계셨어요? 아침부터 찾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은행에서 큰일을 당했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빨리 와줘.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딸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계세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셨어요? 그게 며칠째 기억이 안 나더라. 오늘 아침에야 정신이 좀 들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었던 일부터 은행에서 당한 수모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95억 예금주인 엄마를요? 그래, 화장실 한번 쓰게 해달라는데 쫓아냈어. 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엄마, 지금 당장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요. 맞아, 그래야겠다. 변호사는 우리 가족과 20년 넘게 일해온 분이었어요. 부동산 거래부터 각종 계약서까지 모든 걸 맡겨온 분이죠. 전화를 드리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르신,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예요. 변호사님, 내일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가야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 내일은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가세요. 평소에 중요한 미팅 갈 때 입으시던 그 검은 정장 말이에요. 그래,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25개 임대료 통장이랑 95억 예금도 모두 정리할 거예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섰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고급 정장을 꺼냈어요. 검은색 투피스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했습니다. 이 정장은 중요한 부동산 거래할 때만 입던 옷이었어요.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비싼 옷을 내가 입어도 되나? 그때만 해도 전통시장에서 반찬 장사하던 시절이라 정장 하나가 그렇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건물 주시잖아요. 품격에 맞게 입으셔야 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는 저도 그에 맞게 무장해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어요. 파마도 새로 했던 때라 모양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파운데이션부터 립스틱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어제의 초라하고 지저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동성로 일대 다수 건물을 소유한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제 진짜 내 모습이야. 딸이 와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정말 멋지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오늘은 달라질 거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변호사님도 정시에 도착하셨어요. 어르신, 준비 다 되셨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성로 거리가 새삼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사들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 건물도 내 거, 저 건물도 내 거.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전액 인출하실 건가요? 95억이라는 거액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25개 임대료 통장도 모두요? 모든 거래를 끊을 겁니다. 더 이상 그 은행과는 인연을 끊겠어요. 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변호사님, 우리 엄마가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무시한 거잖아요.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건물이었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는 치매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당당한 고객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러 온 거였거든요. 자, 이제 시작이야. 당당한 발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몇 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 저를 피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옷이 날개구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어제 저를 쫓아낸 그 창구로 곧장 향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화장까지 한 제 모습이 어제 그 할머니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제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제요? 어제 여기 와서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셨어요. 이분이 동성로 일대 다수 건물을 소유하신 김영숙 어르신입니다. 95억 원의 예금과 25개 임대료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변호사님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95억이라고? 25개 통장?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제 그 지저분한 할머니가 이런 거물이었다니요. 어제 화장실 한번 쓰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젊은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급히 달려나왔어요. 김영숙 어르신.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했던 그 은행이 지금은 이렇게 저를 대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계좌를 해지하러 왔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을 기세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95억 원 전액 인출하고 25개 임대료 통장도 모두 해지할 겁니다.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95억이래. 25개 통장이면 임대료가 얼마나 되겠어? 저분이 그 유명한 동성로 건물주구나.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지점장이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어르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담당 직원을 즉시 처벌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재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처벌한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아물까요? 며칠 씻지 못한 듯한 노인 냄새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적다고 달리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하기도 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지금부터 해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예금과 임대료, 수수료 계약을 해지하시겠다는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95억 원이라는 거액 때문에 여러 번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전액 인출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95억 정확히 인출하시겠다는 거죠? 지점장과 직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해 오셨는데 그 오랜 거래가 어제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제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제가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오전 내내 서류 작업이 이어졌어요. 중간중간 은행 본점에서도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정말 김영숙 어르신이 전액 인출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떻게든 막아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95억 원 전액을 인출하고 25개 임대료 통장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어요. 지점장이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정말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어제 있었어요. 그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야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95억 원의 거액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되었어요. 25개 임대료 통장도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어제의 수모는 이제 완전히 복수로 갚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할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하셔야 해요.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르신이 옳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런 차별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은행 밖에서 뒤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의 당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점장은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제 그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 차에 타고 새로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알아둔 곳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동성로를 지켜온 향토은행이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할 거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는 곳으로. 저희가 떠난 후 그 은행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지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숙 어르신을 쫓아낸 직원이 누구냐?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모두들 어제 그 할머니가 이런 큰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어제 저를 무시했던 젊은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고 해요. 지점장의 깊은 한숨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자네는 알고 있나? 우리 지점 전체 예금의 30%가 김영숙 어르신 돈이었다는 걸.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다고 해요. 30%요? 그게 무슨. 게다가 동성로 상가 임대료만 해도 매달 수억 원씩 들어오는 거래였어. 그 모든 걸 하루 만에 잃어버린 거야.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고 들었어요. 젊은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답니다. 지점장님,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겠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미 늦었어. 김영숙 어르신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으셨고 우리 은행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소문은 금융가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대구 시내 다른 은행 지점장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숙 어르신이 정말 모든 돈을 인출하셨다는 게 사실이냐? 95억이라는 거액을 한 번에 인출하셨다고? 제가 거래했던 은행 지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사실입니다. 모든 예금과 임대료 통장을 해지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은행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닌가. 질책이 쏟아졌답니다. 한편 동성로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임대료 통장을 모두 해지하셨다며 그동안 은행 직원들이 할머니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하고 다녔는데 말이야. 매달 임대료 입금될 때마다 은행에서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 이제 어느 은행으로 가실까? 상인들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그 은행을 비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은행 본점에서도 감사팀이 급히 내려왔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은행 최고 거액 예금주를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지점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지점장은 쏟아지는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젊은 직원은 결국 인사과로 불려갔답니다. 고객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에 대한 차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의 이번 실수로 은행이 입은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인사 과장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어요. 95억 원 예금과 월 수억 원의 임대료 수수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앙 수준이에요. 동성로의 다른 은행들은 저의 계좌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김영숙 어르신께서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신다면 최고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담 직원도 배치하고 VIP 라운지 이용권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실망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그 은행의 실적은 참혹할 정도로 하락했답니다. 예금 잔고가 30%나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동성로 상가의 임대료, 수수료도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지점장은 매일 밤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김영숙 어르신은 우리 지점의 효자 고객이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책과 후회가 이어졌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할머니의 정체를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 정체를 몰랐더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죠. 은행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고 해요. 모든 고객님을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제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요. 본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지점에 긴급 교육을 실시했답니다. 고객 차별 금지 교육, 치매 환자 응대 매뉴얼, 외모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 것. 이런 교육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이미 다른 은행으로 옮긴 후였거든요. 은행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동성로에 있는 제 건물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은행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몇 군데를 더 알아보는 중이었죠. 상인들은 평소보다 더욱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래된 의류점 주인이 달려나왔습니다. 그 은행에서 정말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다면서요? 어떻게 어르신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르신, 저희가 다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하필 어르신이 정신이 혼미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네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서운 게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이상해지거든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알아요. 정말 안타까운 병이에요. 소문은 이미 대구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동성로의 큰손 김영숙 할머니가 받은 수모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데, 특히 치매 환자는 더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은행은 이제 끝났어.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제가 거래했던 은행의 직원들은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저기 김영숙 할머니 쫓아낸 은행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95억 예금주를 그렇게 대했다며? 특히 그날 저를 쫓아낸 젊은 직원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꿈에서도 사과를 반복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죠. 대구의 다른 은행들은 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각 지점장들이 직접 찾아와 영업을 시도했어요. 어르신, 저희 은행은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담 관리사도 배정해드리고 VIP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하는 친절은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을 찾고 있어요. 제 말에 지점장들은 할 말을 잃었죠.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한편 동성로의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은행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그렇게 무시한 은행이라면 우리도 거래할 이유가 없지. 맞아.
우리도 옮기자. 한 달 만에 수십 개의 상가 계좌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갔어요. 그 은행의 동성로 지점은 거의 텅 비게 되었답니다. 은행 본점에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응대 전문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졌고 동성로에서 이 은행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가을 바람이 더 차갑게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새로운 거래 은행을 정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오랫동안 동성로를 지켜온 향토 은행이었어요. 이 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르신, 저희는 돈의 크기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을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르신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르신,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의 진심 어린 인사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날 이후로 은행가에는 새로운 교훈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정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있었어요. 제가 남긴 교훈은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대구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모든 은행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고 신입 직원 교육에도 이 사례를 필수로 넣었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교육 자료의 첫 문장이었어요. 새로운 거래 은행에서는 저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어요. 언제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희가 진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치매 증상이 오실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돌봐드릴게요. 진심 어린 배려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동성로 상인들도 저를 더욱 각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정성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죠. 때때로 치매 증상이 찾아올 때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어르신, 집이 이쪽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은행 직원들은 여전히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영숙 어르신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저는 제 재산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영숙 장학재단.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려고 만든 재단이었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제 선행은 또 다른 감동을 낳았습니다. 대구의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크게 다뤘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데가 치매 환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진정한 고객 서비스의 의미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 기사가 실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제 이 한마디가 금융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진심으로 모시는 서비스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이제 대구의 모든 은행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어요. 모든 고객님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형식적인 구호가 아닌 진심을 담은 약속이었어요. 제가 남긴 교훈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치매를 앓고 있지만 저의 자존심과 품격은 여전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동성로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거예요.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소중한 이야기로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다시 대구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다시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성로 상인들이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추운데 이리 들어오세요. 오래된 찻집 주인이 저를 안으로 모셔주었어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을 건넸죠. 조금만 쉬다 가세요. 제가 은행에 연락드릴게요. 잠시 후 새로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시러 왔어요. 오늘은 날씨도 춥고 하니 차로 따뜻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부축하며 저를 모시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차를 타고 가던 중 예전에 거래하던 은행 앞을 지나갔어요. 저는 무언가 기억이 났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저기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할머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점장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존심만큼은 여전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이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도 또렷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긴 교훈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치매는 점점 심해지지만 저의 품격과 자존심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기를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